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으로는 친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나를 질투하고 있는 친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 언제나 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이요. 예,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되게 별거 아닌 존재로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보다 낮은, 자기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이런 자격지심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친구를 만들어 갈 때 일단 계급을 가집니다.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 계급이 단순하거든요. 내가 올려다 봐야 될 친구, 내가 내려다 볼 수 있는 친구.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만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만만해 보이거나 쉬워 보이거나 그러면 내가 내려다 볼 친구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려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되게 부러울 뿐이지 그걸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라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또는 나를 되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러운 거죠. 그냥 그런 감정이고 끝나는 거거든요. 질투는 좀 다릅니다. 질투는 그 친구에 대한 행복과 시기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거는 이제 태도, 그래, 뭐 이렇게 말투, 그래 잘해 열심히 했네 이런 말투 이런 것들, 행동은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나는데 2003년도에 거여동 동창 살인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여동 여고 동창 살해 사건이라고.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친했던 여자분 두 분이 A, B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자분 두 분이 우연히 한 10년 지나서 10년, 15년 지나서 오랜만에 동창회 뭐 이렇게 통해서 만났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또 친구가 됐어요. A라는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애도 둘 있고 B라는 친구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3살짜리 10개월짜리 아이 둘이 죽어 있고 자기 아내도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 결국 B라는 여자분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도 A는 절대 나보다 더 좋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A는 내 아래다. 그런데 걔가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더니 남편도 좋은 남편이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B라는 여자분이 매일마다 가고 그랬대요. 놀러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걔가 자기 위치를 못 잡고 그런 일에서 날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질투라는 공격성과 파괴성이 결국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난 되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번째는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만하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모임, 동창회 이런 데 가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친구인 나를 데려가서 똘마니 이런 얘기 써도 되라고 그러는 그 부품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는 자기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우월감과는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친구가 나보다 한참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밟고 일어서야 되는 우월감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 밖에 무엇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모든 게 통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는데 되게 인색하고 칭찬을 해도 뼈가 있죠. 말 속에 너 되게 잘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 뭐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여서 반드시 진짜 칭찬을 하지 못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이제 무슨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질투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회의할 때 이 공간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할 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리더니까 나한테 질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회원들은 자기 질투의 대상이에요. 만만한 대상인 거죠. 내 말 들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질투를 드러내는 거죠.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사인을 보여요. 나 삐졌다 지금. 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뭔지 몰라? 제가 그걸 무시하면 결국은 참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예.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굉장히 되게 유아틱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유치하게 화를 내고 예, 삐지고 예. 그래서 결국엔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조금 다시 말하면 다 내 밑에인데 니네 내 말 안 들어? 하는 이런 마음들.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못났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질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은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이라는 건 사실은 힘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정치는 우린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애하고 가정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죠. 그래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서로 또 열받지 않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이 일이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질투는 결국 뭐냐 하면 힘에 대한 과욕이고 왜곡입니다. 이들은 그 힘을 잃을까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힘을 잃게 할 어떤 대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 그들도 역시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요새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수면에다 담배빵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 이게 사실은 그런 그 질투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친했는데, 그래서 친하면은 우리들이만 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생각할 때 내가 자기 아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데 나보다 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태까지 관계 다 필요 없고 얘를 아작내가지고 꽂아버림으로써 자기를 존재를 만드는, 모든 왕따나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질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질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 힘에 대한 욕구, 왜곡되고 과도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비난의 표적이 될 것 같아서 리더나 앞장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가장 만만한, 그리고 결코 나보다 힘이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친구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세 가지 특징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파국적인 사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나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들이 자주 쓰는 행동이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푸사나 이런 게 바뀌면 바로 물어봅니다. 너 왜 바꿨니 그거? 왜냐하면 얘가 나보다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티가 나거나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얘가 지금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순간이 포착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를 하거나 막는 거네요. 그럼요. 그 방해나는 거 막는 거를 어떤 조금 좀 그래도 너무 나빠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이제 말로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 너 이번에 시험 본다며? 거기서 너 스카우트 한다고 제안이 왔다며?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런 거죠. 안 가는 게 좋을걸. 거기 되게 힘들대. 거기 나쁜 데래. 내가 얘기 들었어. 금방 잘릴 걸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좀 더 사람이 나빠지면 액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가짜 전화를 해가지고 맞게 한다든지, 그 사람 사무실 돈을 빼서 훔쳐가가지고 그 사람이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감시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결과가 딱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정말 운 좋다, 너.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러니? 야, 난 이해가 안 되네. 야, 아니, 신은 너만 도와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한 결과를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부해버리라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또 하나 더 있어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와, 축하해. 근데 그거 너 알지? 그거 다 하는 거야.
너무나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어디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합격 축하해요. 합격. 야 대단하시네. 근데 그 이번에 합격률이 80%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운이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라도 말해야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질문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이번에 이사 가게 됐어요. 힘들어 죽겠네 이사 가게 돼가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사 한판 돈도 쓰고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고생해. 왜 이사 가는 거야? 어디 뭐 집주인 나가래?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 그 집은 얼마인데? 샀어? 전세야? 동네가 어디야? 네가 어떻게 그 동네로 가게 됐어? 아니 대출 받아? 대출 얼마 받았는데? 아니 네가 대출이 돼?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뭔가 좋은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든다면. 근데 이런 걸 막 물어보면서 나 빚 때문에 힘들어. 나 다 빚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래도 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넌 빚 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사람들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 이사 갔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동네를 이사 갔대요. 뭐 좋은 동네 이사 갔대. 그러면 지가 딱 나서가지고 빚덩이에요. 빚덩이. 그냥 빚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여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질투하는 친구가 곁에 있어도 대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관계가 좀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 뭐라고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질투하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얘기를 몇몇 내 친구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는 이 자랑도 때로는 자랑 필요하잖아요. 이 자랑이 객관화될 수 있고 정말 내가 자랑질하는 놈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 반응이 전부니까. 근데 거기서 막 친구들이 축하해. 야, 또 굉장한 거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너 왜 질투하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 사람 못 찾거든요. 그러게요. 내가 질투한다고 막 날 질투하는 사람을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이렇게 분위기 좀 이제 좀 되면 꼭 얘기하거든요. 야, 너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너한테만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 열나 노력했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시험 보면서 말이야.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내 주변에 열심히 하는 애들만 붙었더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관계는 깨지 않고 우리 관계는 똑같이 있지만 내가 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친구의 부정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하냐면 그는 이제 내가 잘 될 것을 늘 염려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그런 방향은 내가 생각 못했다. 야. 고마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집요하기 때문에요. 보거든요. 내가 말하는 걸 할지 안 할지를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래. 네 얘기구나 그게. 누가 얘기해줬지 내가 까먹었는데. 그 네가 얘기해줬던 거구나. 알았어 고마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알고 있을게. 그걸 또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을지는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로 올려다봐야 한다면 그 친구는 날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관계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고 때로는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액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상대가 그렇게 나에게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반응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도권을 갖고 네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막 휘둘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 질투로 가득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가지고 뾰족하게 반응하고 또 스스로 혼자 힘들어하고 그럼요. 그러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예.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내가 할 거, 내가 선택할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요. 예. 그 친구가 선택하는 건 그 친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내가 질투하고 있는 애라고 느끼잖아요. 대단히 건강한 겁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투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미안해, 내가 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조용히 가서 내가 뭘 질투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배가 아프고 좀 짜증이 나고 이런 화가 나는 건 내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까라는 성찰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건 너무 좋은, 너무 건강한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저도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싫다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싫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저는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고 예.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 거예요. 예. 그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질투라는 감정이 많이 사그라드는 경험을 그렇죠. 했어요. 예. 너무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투한다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뭘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이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강하게 질투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조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과 질투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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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